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창업을 하신 게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95%가 망하고 5%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5%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떠한 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 그 성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로서울의 유정수 대표라고 합니다. 근로서울은 공간기획 전문회사 그리고 F&B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간의 특별함을 통해서 메뉴의 특별함을 통해서 그리고 브랜딩의 특별함을 통해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완전히 다른 F&B 매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동네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상권을 부흥시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도시재생 업체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업체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지만 점주분들이 운영하시는 매장들의 매출까지 합쳤을 때 700억이고 저희 회사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700억이 넘고요. 네, 저희 회사 자체에 이제 수수료 받은 것들과 직접 운영하는 직영 매장들 그리고 공간 기획하면서 얻어지는 매출만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업 초반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절대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실수를 제가 스스로 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저희의 첫 매장이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순손해를 입혔었던 매장인데요. 그 매장의 이름이 글로우 키친이었어요. 매장의 공간의 분위기 따로, 메뉴 따로, 그리고 뭐 서비스나 사이니지의 모양 따로 전부 다 각각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장의 메뉴는 이탈리안도 팔다가 동남아 음식도 팔다가 한식도 팔다가 뭐 온갖 음식이 다 있고, 그래서 식사 메뉴만 100가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이없이 많은 메뉴를 팔다 보니까 매장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아무도 충성 고객이 없는 그런 매장이 되더라고요. 매장을 만들 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와 메뉴와 각종 사이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메인 컨셉에 정말로 다 복종하고 종사하는 방향으로서 한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매장들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매장,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는 원칙들도 있고요. 어떤 원칙들은 특정한 매장과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고요. 가령 세계관 통일의 법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느 매장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공간에서 A란 컨셉과 B란 컨셉을 둘 중에 뭐가 나을까 하다가 둘 다 버리기 싫어서 A와 B를 모두 구해놨을 때 그때 완성도가 높은 매장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그런 매장 중에서 모든 매장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는 매장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하는 매장조차도 사실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더 높게 갔었으면 더 완성도 높고 더 잘 되는 매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포텐셜을 오히려 낮추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미 장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다 벌리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데 대표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이제 좀 문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럴 때는 많이 난감해요. 저희가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완전히 브랜딩부터 공간까지 제가 싹 다 갈아엎어버리죠. 왜냐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대로 매장을 해서는 이미 망한 매장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뭔가 한 가지만 잘못되어서 그래서 매장이 안 된다기보다는 대부분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재했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문제를 저는 사장님이 유지하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시 리세팅합니다. 조금씩 돈을 계속 갈아 넣으면서 인생을 같이 가실 게 아니라 사실 과감한 결단을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요. 간혹 다 매장이 좋은데 뭔가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것만 다시 바꿈으로써 매장을 다시 좀 잘 되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결국은 모든 매장이 처음 만드실 때 자기 예상 투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금이 무한대로 많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전부 다 창업에 걸맞는 자기만의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을 아무런 컨셉도 아무런 특이점도 없이 그냥 전체적인 마감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을 전부 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 예산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매장의 핵심을 두는 무슨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결과의 차이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그렇게 집중된 부분을 통해서 원더를 구현하시는 게 매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더라는 건 그 매장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무엇인가가 아름다운 공간이라던가 아름다운 조각이라던가 뭐 이런 거여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메뉴일 수도 있고요, 특징적인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공간 중에 아름다운 한 가지 부분일 수도 있고요. 가령 가장 최근에 성수 프로젝트에서 매장에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성수동에 진짜 강이 있는 곳이 아닌데 정말 호수를 파고 실제로 운행하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통해서 이제 타고 오고,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지는
않겠지만 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은 저희 회사 스스로도 원칙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돈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글로우에서 만든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컨셉추얼하고 되게 특징이 있는 매장이구나 하고 뇌리에는 남지만 그 매장들이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우아하다? 이런 수식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마감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원더를 조성하고 고객들의 뇌리에 남는 경험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매장이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메뉴, 공간, 그리고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시기들이 약간씩 엇다른 것 같아요. 매장이 오픈하자마자는요, 누가 뭐래도 공간이에요. 공간이 그 매장을 얼만큼 띄울지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켓을 보면은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체들이 이렇게 응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매장을 지상에서 대기권까지 올려주는 데는 공간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대기권에서 이거를 성층권까지 만약에 올린다. 이럴 때는요, 그때는 메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위성이 완전히 지구의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핫플레이스라도 서비스가 망가지면 그 매장은 절대 1년을 넘기지 못해요. 핫플레이스여서 진짜 거기 정말 유명하던데 그런 매장들도 2년 안 돼서 폐업하는 매장들 정말로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정말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롱런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장의 서비스가 결정한다. 결국 손님이 안 오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손님이 오는 게 가게 장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처음이자 끝인 거죠. 익선동이 정말 서울에서는 장사하기 좋은 상권이거든요. 관광객 수요도 많고 내국인 수요도 많고 평일 낮에도 장사가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외국인 수요 때문에 익선동에 저희가 2015년에 처음 매장을 만들었고 2017년부터 익선동에 이제 매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익선동에 있는 가게 중에서 원래 4년 전에 들어왔었던 가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중이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익선동 같이 장사가 잘 되는 공간에서도 95%는 없어지고 5%만 남아있다. 모든 분들이 거의 하시는 실수의 대부분은 95%가 망하고 5%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5%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F&B 시장에서 창업한다는 게 진입 문턱이 낮고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95%의 사람이 아니라 5%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5명 안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만한 준비를 하시지도 않고 그만큼 노력을 하시지도 않고 어떠한 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 성공은 없는 것 같아요. 창업 준비 자금을 마련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자금 마련은 정말로 시작하기 위한 단계일 뿐인 거고 창업을 하는 데는 아무리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 2, 3평짜리 차르더라도 몇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최소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일생에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 기회를 섣불리 낭비하지 마시고요. 창업은 준비다. 준비가 곧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는 돌고 돌지만 당장 이번의 트렌드, 당장 내년의 트렌드가 무엇일지는 예측의 영역이보다는 결국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느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방향성이 이거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뛰어난 누군가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작품을 내놓을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만든 살라딘 템플 같은 경우에 사원을 테마로 뭔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원이 공간의 트렌드의 테마였던 적이 있나요? 네, 없죠. 그런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원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또 나오네. 성수동은 인더스트리얼 감성만 가능한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감성도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공간을 기획하고 창의적인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요. 더 새로운 공간들, 더 도전적인 공간들을 보시면서 많은 영감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